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보겠다며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멍게를 보는 순간 소주 한 병이 생각났다는 윤석열 대통령.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겠지만 취중 진담이라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의 지나친 술 사랑이 국민들을 황당하게 합니다.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대통령이 저부터 앞으로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방문 아니었습니까? 멍게 발언에 국민들은 멍들고 소주 한 병 발언에 국민들은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총선 때 대파 한 단 875원의 나비 효과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멍게 소주 한 병 발언으로 천지분간 못하는 천방지축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 참담함을 달래기 위해 멍게 소주 한잔 하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무감각하게 죄의식 없이 명품백 받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고 잘 보이기 위해 학력 경력 부풀리고 남편은 대파 한 단으로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고 멍게와 소주 한 병으로 국민들 우라통 터지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환상의 복식조처럼 국민들 속을 긁어놓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앞으로 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고 하니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은 참아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걱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일본 내 네이버 라인 사태가 외교 문제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계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역사 왜곡, 독도, 국제분쟁화, 강제징용 사태에 이어 눈뜨고 코베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경제 침탈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 일본이 일본입니까? 일본 제일주의입니까? 역사 왜곡, 경제 침탈에 눈 감는 정부치고 잘 되는 정부 본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또한 명심하십시오. 예, 자, 또 명발언 받고요. 오늘 멤버십 쏟아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뷰리 클레모님, 코나기님, 김HK님, 자연사랑 부사님, 박석현님, 조종익님, 이잼국이 혜인님, 김손종투님, 분노의 동침님, 미리네님, 어흥님, 엘리자퀸님, 슬리피님, 알콩달콩님, 임낙연 색소폰님, 김기정님, 김문상님, 오태준님, 유호근님, 신희경님, 밍밍디님, 백성호님, 네이비지펠님, 꿈들의 방님, 최웅진님, 삐띠 정욱님, 심재덕님, 초록맘님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8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정청래, 서울 마포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바로 그런 인사, 셀럽. 제가 119입니까? 화제가 되고.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연임론 여기 정청래 최고가 왜냐하면 연임 이야기 없을 때는 다음 당대표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찬성한다 뭐 총 떼매겠다. 총 떼매겠다. 네. 총 쏠 줄 아세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옛날에 전방 입소하지 않았습니까? 13발 쐈는데 10발 명중. 체질인데. 네. 그 군대를 가셨으면은 저기 명사수. 김병주 의원처럼 됐겠는데. 그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저번에 방송에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놈이 불붙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처럼 당원들의 뜻이 그렇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이제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당원들의 요구를 좀 받아 안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 당대표 연임 또한
오늘 조사해 보니까 83%가 지지하더군요. 연임을. 그렇다면 그 또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대표 연임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정청래가 아니냐라고들 하는 소리를 바람결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 그렇네요. 모양새로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행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꿈꾸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총화를 좀 제가 좀 나서서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면 2기 당대표잖아요. 근데 1기 당대표 때는 내후 외환으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말과 글로 죽이려다가 실제로 안 되니까 실제로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체포동의안 또 가결 사태, 거기는 기각, 이 역사적 드라마가 많이 써졌는데 그러느라고 또 단식하느라고. 근데 2기 당대표를 하게 되면 보다 좀 1기 때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할 테고 그렇다면 대통령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보게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다듬었고 그렇다면 정청래가 당대표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니 저를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너는 입장이 뭐야?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진납세하자. 네. 대선 때 하셔야 돼요, 당대표. 네? 대선 때 하시면 되지. 아니 그것도 그때 가서 그러니까 봐서 알겠습니다. 할 일이고. 예. 날고 싶은 닭 푸드푸드 등님 언어의 맙소사 정채근님. 마술사 아니고 맙소사. 기대가 큽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김어준이 계속 저보고 언어의 맙소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언어의 미술사, 언어의 색을 칠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옆에 백승환 우리 비례대표 당선자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인재영입 12호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입인재 때 인사드리고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연합에서 당이 됐네요. 그 비례대표 당선자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 공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여기 공동대표하면서 네. 정말 굳은 곳에 다 갔잖아요.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할 때 공동 이제 윤영덕 의원하고 저 백승아 당선자 공동대표로 저거 할 때 네네. 야 잘 골랐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간판이니까 이미지 중요한데 네. 표 주고 싶게 만든 얼굴이야. 아, 그래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몰빵. 그다음에 이제 빵 들고 다녔던 몰빵. 네네. 아 전국으로 진짜 빵 열심히 팔러 다녔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고 여러분 댓글창에 소리는 안 네. 들리지만 네. 고생했다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도 잘 줬어. 백승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널이요. 백전 백승아예요. 채널 이름이. 그래요? 그래요? 네. 여러분 댓글창 상단에 그러네. 정청래 TV, 백전 백승아, 이용우 TV 위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전 백승아, 야, 이름 잘 지었다 진짜. 백전 백승아.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용우 인천 서구울 당선자 나오셨고요. 이전에 변호사셨고 인재영입 23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탔네요. 조금 이제 덜해진 겁니다. 선거 그래요?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해가지고 얼굴이 지성 피부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지성 피부는 초선들 많이 금방 타요. 초선들이 행동하느라고 네. 땡볕에서 기자회견 같은 거 많이 해요. 오늘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마이크 잡았어. 연설 잘 하시대. 근데 그 선거 잠깐만 복귀해 볼게요. 저 박종진 씨라고 저 TV 좀 나왔던 분인데 선거를 하는데 정청래 최고도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오면 되게 막 고맙죠. 너무 고맙죠. 예. 한참 바쁘신데 예. 먼 길 와주신 인천 서구까지. 저 이재명 대표도 갔고 네, 이렇게 해서 번개였습니다. 결국 당선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정청래 TV, 백점 백승아, 이재관 TV, 이재관 죄송합니다. 이용우 TV. 지난주 거 안 고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 자, 이재관 당선인 한 번 더 네.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용우 당선자 덕분에 이런 거 있어. 가끔씩 내가 왜 당선자라고 하냐, 다 당선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역사 속에 당선인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그 전까지 그냥 당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선인이라는 말씀이 너무 거부감 드는 거예요. 이명박이 지시를 따르는 것 같은 느낌. 그 생각은 아직까지 당선 잘하는 표현 써요. 양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때 핫한 단어가 로드맵이었는데 이명박 때 사실은 소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소통은 수단과 도구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소통이 목표인 것처럼 그래서 뭐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소통을 잘해서 그다음 뭔가 뭐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소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소통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마치 제 입으로 386, 586을 잘 안 쓰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좀 일반화되긴 했는데 저도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이게 당선인이 맞는지 당선자가 맞는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당선인으로 나와 있어서 자 우리는 앞으로 당선인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저항의 표시로 당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항의 우리 표시로. 언어의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저 인간 이러면 좀 욕하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 그럼 욕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선자 그러면 뭐 도망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정청래 당선자 좀 너무하신데 그 이명박 오다를 따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좋은 걸로 쓰자고. 실제로 자자 쓰는 거 많아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래 놈자잖아요, 놈자. 그게 뭐 사람인. 군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대현 TV님, 이재명 대통령 때 여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님 지지합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때 봐서 뭐요? 내가 굳이 당 대표를 할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쿨한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예. 자, 샤님, 정청래 의원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제 당선 이제 기념으로 나오신 거니까 당선 감사 인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용우 당선자님 개표 한번 보겠습니다. 개표. 이게 지금 56.53 대 43.46이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거의 13포인트 차이 나는 박전진 씨가요. 나름 TV 좀 나와서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기도 했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박종진이 이기는 걸로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었죠. 근데 저거 되게 말도 안 됐던 게 저 기타 후보라고 7.8 있잖아요. 그분 출마도 안 한 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저게 민주당 계열이거든. 저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이게 다 이기는데 이용우 변호사만 지는 걸로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 결국 당선됐습니다. 네. 자, 저 꽃은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조화 같은데. 조화 저는 생화로 보이는데요. 생화였던 것 같은데. 파란색 위주로 만들었어. 참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데서 모르는구만. 앞으로는 재선할 땐 조화 갖고라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생화랑. 또 써야 그리고 돼서. 조화는 4년 내내 걸어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조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거 또 걸으면 되지. 그걸 또 쓰셨어요? 네. 재활용. 그러니까요. 그게 더 낫네. 예. 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용우 당선자님 네. 감사 인사 하십시오. 네. 그 새날 TV에 지난번 한번 출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처구니 없는 여론조사 다시 생각나네요. 지금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아득하고 네. 굉장히 이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재 영입돼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고 또 그 결과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당선된 기쁨보다 솔직히 제가 선거 기간에 내뱉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공약들 이거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이런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그때 지원유세 갔을 때 앞에 땅콩 팔던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마포 을에서 이사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세 끝나고 딱 가서 저는 이제 땅콩을 워낙 좋아해서 이제 땅콩 있으면 무조건 사거든요 다.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포 의뢰서 왔는데 우리 학원 제자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 잘 해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뭔가 표를 그렇게 이렇게 지역 리더에 가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백승아 우리 당선자님이요.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개표 결과 지금 3번이었는데요. 네.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개고생한 진짜로 공로자는 저는 백승아 전 대표라고 생각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평생에 정당 대표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 이게 몇이니까. 자 아니, 그리고 우리 백승아 곧 네. 의원님께서는 팔자에 없는 입당을 했다가 탈당. 탈당을 했다가 정당 대표를 했다가 다시 복당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역사에 지금 벌어진 일이야. 야,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 본인이.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백승아 네. 대표의 백승아 당선자의 똘망똘망하고 뭔가 이렇게 강단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이 이미지가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당 대표 잘 고른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과 뭐지? 비주얼 그다음에 뭐지 이거 말- 음성 목소리. 언변. 아니 그 뭐라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걸 다 갖췄어. 친원섭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나이 들었나 봐. 인정하시는군요. 아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비디오가 영어 강사 아, 출신 오디오를 정말로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 되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꽃은 이건 생화겠네요. 지금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 아 네. 이제 꽃다발을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생화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친정 가니까 뭐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죠. 구미 환향 뭐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저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표로 추천해서 보내놓고 이제 본인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를 험지에 던져놓고. 맞아요, 그렇죠. 사실 결코 정치인이 네. 뭔가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막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제 편교사가 벼락출세했다. 운칠기삼이다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 교직이 천직이어서 좀 울면서 답변했어요. 떠나고 싶진 않았는데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 한 몸 던져서 열심히 정직에 들었고 정말 열심히 할 각오로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명언 제조기 좋아요. 너의 맘소사. 맙소사.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영우를 오늘의 백승화를 만들려고 백승아 복숭아요? 복숭아 를 만들려고 대출한 시 아시죠? 수천 번에 수백 번의 이 천둥을 맞고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맞고 이 대추가 익어가듯이 두 사람은 이렇게 오려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안 왔거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와의 만남도 필연입니다. 그럼요. 다 이렇게 만나는 게 필연이죠. 그렇습니다. 자, 감사 인사요. 당선 감사 인사.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끝까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많이 선택해 주셔서 제가 당대표로서 좀 지났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13번, 14번까지 당선되신 거 알고 진짜 펄쩍 뛰었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 14번 정의로 후보님까지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시리즈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새날에서 마지막에 그것도 좀 부족해. 저국 혁신당이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이제 쭉 후순위 김윤, 임미애 막 인터뷰했고 임미애만큼 당선시켜달라 했더니 정으로까지 갔어.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소수점으로. 그게 전국적으로 300표 정도 차이 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 고향에서 큰일이 일어났던 건요. 우리 엄마 친구들이 있는 일인데 50cm가 넘잖아요. 투표 정지가. 그러니까 3번하고 9번을 두 번씩 찍은 사람이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 다 당선시켜주고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그게 9만 표가 나왔다든가 뭐 그런 정도. 참 이게 사전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찍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런 경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참. 자 그러면 두 분 총선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씩만.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지율이
제가 열심히 전국으로 막 빵을 팔러 다니는데 뭘 빵 막 외쳐도 지지율이 잘 안 나올 때 점점 속상하죠.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떨어져서 제가 다니면 다닐수록 막 떨어지니까 너무 우리 후보님들 보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뭔가 전략이 잘못됐나 싶어서 이것저것 해봐도 일단은 저희가 뭐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을 알려야 되니까 몰빵을 계속 외쳤는데요. 그래도 저희 후보님들이 굉장히 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 홍보하고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저희가 59개를 발표했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이 또 진정성을 마지막에 알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저는 해석하거든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보다 좀 앞섰다면 오히려 14번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조국 혁신당이 밀린단 말이야.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이 그래서 실제로는 당원들이 조국 혁신당 찍으려다가 에이 그래도 민주당이지 하고 이제 찍은 게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9번을 찍으려고 갔는데 차마 못 찍겠더라는 거야. 민주당 아닌데. 맞아요. 그런 분 많았어요. 저 같은 스타일이 그래요. 내가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일등에 보면 놀라운 게 집단지성이 선거 막판에 막 발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더라도 조국 혁신당한테 밀려서는 안 되지 이런 심리가 작동했어요. 그래서 백승하 대표가 계속 다니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했어요. 역설이네. 전략이었습니다. 그 진보당 선설 후보가 15번이었죠. 네. 근데 선설 나왔을 때 15번까지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용우 당선자님 네. 제일 힘들었던 거. 어떤 뭐 이벤트 내지는 사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주로 이제 현장이나 노동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정치의 세계로 점핑한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초반에 어떤 행사나 지역 주민들 만나거나 뭐 이럴 때 혼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얘기를 굉장히 속으로 많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너무 문화, 관계, 사람 그 뭐 이런 모든 게 다 너무 생소하고 어색해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고 여전히 좀 근데 적응 저는 중입니다. 저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왜요? 신인들은 보통 선배 정치인들에게 전화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제 살갑게 했더라도 그렇죠. 맞아요. 뭐지 개소식 때도 오라고 그러더니 그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좀 미안해하면서 좀 와주시겠어요. 근데 당연히 와야 되는 것처럼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이제 전화 안 오겠지 했더니 지원 유세를 또 하라고 태연하게 또 전화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죠. 그게 나를 필요로 하면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자질은 정치인의 자질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길 걸로 봤는데 그냥 들똥말똥한 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에서 전화 오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미안해서 저기도 후보인데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아주 태연하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뻔뻔함이 정치인의 기본이에요. 근데 뭐 본인이 뭐 내가 누구인가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 뭔가 철학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치인의 자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룻가은이 법무소인지 모르고 그냥 막 전화하는 거지. 빨리 와요 막 이러고. 그럼 난 그래? 그 가야지 또 하고. 그 지금 시청자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면 한 사람마다 나요. 그러지. 막 그 뭐 예를 들면 형님 와주세요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싫은데 하면서 가주는 느낌이 있는데 연락 안 하면 관심 없나 보다로 이게 치환돼 버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때가 그 제가 이제 선거 이렇게 막 캠프 꾸리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캠프 전체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몸담았던 공간에다가 손을 못 벌리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 정치로 바로 왔을 때 그래서 굉장히 캠프가 어수선하고 자리가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수석님이 와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정감을 주고 캠프한테 자신감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좀 이재명 대표한테는 감히 전화 못하고 나한테 했더라고. 그냥 대표님이 대타로 갔어 그냥. 대표님이 이제
그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상황들을 이제 뭐 파악을 하셨겠죠. 그래서 번개로 오셨어요, 진짜. 딱 전화 주셔가지고 지금 가. 그러니까 이용우 뭐 어디세요? 그래 사무실입니다. 그래 지금 가도 돼요? 예, 그럼요. 30분 만에 오셨어요. 인천이니까. 여의도에서 출발하시면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 서구를 들렀다가 계양 가시면 되지. 그렇게 가셨어요. 네, 또. 그러니까요.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님 쪽으로 가셨어요. 저하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이 국회에 들어가면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여쭤볼 건데 여성을 탄핵을 빼시고요. 그거는 다 똑같이 해야 당연한 되는 일이야. 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일단 제가 아까 뭐 교사노조연맹 뭐 나를 보내놓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엄청 응원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계 대표로 왔고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또 정치계에 입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교권 회복 법안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한 교권 때문에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교권 추락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5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서희초 특별법 이렇게 1호 공약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내일 스승의 날 기념으로 토론회도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서희초 특별법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그러실 것 공약입니다.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지망 상임위도 교육이겠네요. 네네. 그러면. 교육이 1위 일지망했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지금 서울시 네. 교육감도 이제 뭐 천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한 거. 그거를 아예 그냥 조례가 아니라 입법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교권이 확립이 돼야 이 교권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은 이 균형의 추가 좀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희초 특별법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해서 정말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고 정말 아동학대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확화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줄 수가 없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교사가 학생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과 이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그렇지. 아니고 보완하는 관계다. 그래서 이 교권이 교권을 바로 서야 학생 학생 인권도 인권도 지킬 수 맞아요. 있다. 네, 저는 그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그래서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권 확립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들의 갑질과 학생 네네. 인권은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딱 같이 치환시켜 서울시가 인권조례 충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해 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완전 빡이 쳐가지고 저희 의원 교육감 만나고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 인권조례보다는 뭐가 지금 이 교권의 추락을 만들었냐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법령을 보수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체벌은 당연히 금지가 돼야죠. 그럼 이 체벌을 금지했으면 훈육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들어줬어야 되잖아요. 법제화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벌 말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라 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고 이 후속 조치 없이 그냥 체벌을 금지해 버리니까 그 뒤에 걷잡을 수 없이 선생님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훈육도 못해, 생활지도도 못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교권이 추락된 게 크거든요. 또 학교 폭력을 이제 학폭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어떤 가해 학생의 처벌을 생기부에 적게 하고 막 이런 걸 또 이조 장관이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이게 남긴다고 안 돼.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학교에 끌어들이기 그렇지. 시작해요. 그게 다 보수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교가 사법화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단적인 게 학폭 정성희 이런 거를 사태는 생각해 네. 쓰면 네. 크나큰 지장이 네, 있어.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걸어야 돼.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처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담임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그러면 흐지부지 됩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학폭은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없어지니까 이용하게 되고 서희초 사건 이후로 이걸 많은 분들이 학습이 되어서 오히려 더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네요. 학습이 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학습이 되어서 더 심각해요. 그래서 교권사법 개정됐지만 선언적 내용들이 많고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이번 4년 임기 안에 이 네. 교권 보호를 통해서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 꼭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네,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있어. 네. 그럼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제재 사항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마. 그렇지 마. 하지 마. 집중하자. 뒤에가 서 있어. 뒤에가 서 있는 거 안 됩니다. 아동학 때문에. 네, 타임아웃 안 됩니다. 너 아동학 때문에.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아동학 됩니다. 푸시업해. 큰일 납니다. 저도 안 돼. 제가 할게요, 차라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교권이 네네네. 엉망됐겠네.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네. 우크라이나 우리 잘할 때는 그냥 출석부로 맞고 말죽거리 잔혹사. 그건 진짜 옛날 이야기고. 너 절대. 저기 가서 서 있어. 뭐 이러고.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요. 여학생 엉덩이를 까고 매로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결국 사교육도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공부는 학원 가서 하고 그렇지. 학교에서는 잠자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죠. 우리 백승아 당선자님이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딱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어버이날 의미가 크겠네요. 네,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요. 스승은 어버이잖아. 네, 현장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스승의 날, 일체라는 말도 네. 있어요. 그 스승의 날이 쉬는 날이고 제 일정이 계속 있어서 작년에 제가 올 1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막 하겐다즈 사주세요, 막 그랬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하겐다즈 먹으면서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국회 가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응원하고 반갑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측면이 있어요. 고마웠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네. 선생님들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90% 이상은. 나머지 선생님들을 아래로 보는 특수 계층의 일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랑 교사가 이 대립하는 관계가 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공동의 어떤 갈등 상황을 풀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자꾸만 엮으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대표님,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 네, 네. 몰빵. 자, 알겠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선거 끝났거든요. 네, 정체성이 올라오네요. 아니 그런 것보다 선거 중에는 네. 그렇게 대립하니까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다 한 팀이죠. 계속 갈라치기.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네. 국회의원 하는데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또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끼가 있네. 제가요? 국회의원 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랑 둘이 이렇게 지역이 딱 움직이잖아요. 그건 신스틸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요? 이재명 대표 안 보여. 서리는 이재명 소리를 듣고 옆에 서 있는 우리 백승환 대표의 목소리, 그 어떤 표정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까요? 그 인상이 호감 가는 인상이잖아요. 표를 주고 싶은. 네. 고맙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출마하신 분들이 어색해가지고 표정 관리 못해서 욕먹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한참 연설하고 있는데 표정들이 어벙해. 그게 나중에 막 악플 쏟아지고 그러니까 리액션이 확실하게 나오더만. 이재명 대표가 막 외치잖아.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소리 큼는다든지 이 중요해.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엄청 중요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우리 저 이용우 당선자님. 네. 국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노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그치 싶습니다. 그쪽 변호사였으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5월 1일 메이데이였잖아요. 그 메이데이 전날 4월 30일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그 분들하고 좀 메이데이에 맞춰서 목소리를 한번 내는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제안을 각 야당 중심으로 제가 이제 쭉 해서 한번 했었는데 3일 만에 149분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합을 해서 기자회견을 저희가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노동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조금 그 힘을 모아서 같이 좀 풀어나가 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지의 일단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는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에 22대 국회에서 노동을 주제로 하는 연구단체를 만들어보자라고 의기투합한 몇몇 당선인들이 모여서 1차 준비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노동을 의제로 한 국회 연구단체가 아마 보기가 좀 드문 그런 시도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별적인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집단적인 목소리로 노동의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직장 내에서 직장인분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동이 좀 행복한 노동이 존중받는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는데 예.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 주 69시간 말했던 네.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주 69시간이니까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13시간 일해야 되더만 하루에. 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뭐 주 120시간은 그냥 바짝 일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선 주 120시간이면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평일날 24시간. 아유,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노동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분들 다수가 이제 노동 일하는 걸로 이제 생을 꾸려가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평가할 만한 노동 정책이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은 노동 정책은 이만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철학과 어떤 기조를 가지고 뭘 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내놓을 정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이라는 게 노동 시간 정책이었거든요. 노동 시간 정책 처음에 내놨을 때 말씀하신 69시간제 얘기 나왔다가 이정식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마치 모른다는 듯이 다 협의가 됐을 텐데 장관이 그 얘기 꺼내자마자 이제 막 비판이 쏟아져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69시간은 좀 너무하고요. 60시간 정도 뭐 이 얘기 했어요. 그것도 이제 비판을 막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수석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얘기하고 장관 얘기 다르고 대통령 얘기 다르고 사회수석 얘기 다르고 그래서 지금은 그 노동시간 정책마저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고 철학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맞아요. 상황에 주 69시간 이야기를 하는 정권이 네. 뭐 있을 수 하루에 13시간에 출퇴근까지 합치면 15시간을 일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한 것처럼 왜 노동 정책이 없냐면 이 노동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노동은 무슨 공사 현장에서 철근 잘라서 나르는 사람들, 벽돌 나르는 사람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계를 위해서는 뭐든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이 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정립이 일단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들도 노동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노동하고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노동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닐 뿐이죠. 네? 근데 그 양반은 있잖아요. 평상시 때 근무하다가 낮에 뭐 저 술 마시러 가고 이러는 게 일상화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해 낮술 먹는 것도 노동일 수 있어요. 네. 업무 관련 있으면 그렇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참. 맞아요. 자 지역구 그러면 지역구에 네. 선거운동 막 돌아다니면 지역구 현안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만 잠깐 이건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내가. 네. 그 뭐예요 그? 인천 서구가 이제 청라 국제도시랑 청래? 예, 그 말씀하셨죠 그때 지원에서 오셔가지고 그 청라 국제도시랑 뭐 이제 약간 원도심 지역과 이게 같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어쨌든 그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핵심적인 주민분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좀 풀어야 될 그 이슈들이 꽤 많아요. 해결하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그럴 때는 선명수 당선자한테 손을 벌려라. 대법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 특히 철도 분야 손명수 당선자. 손명수 당선자가 네. 지난주 나온 장면들 자기가 이렇게 답한 거 있잖아요. 네. 다 잘라서 본인 채널에 올리셨더라고. 그래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지. 이것만큼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그 노하우네요. 힌트 드렸어요. 네. 갖다가 나 쓰세요. 막 그 채널 영상. 고맙습니다. 그거 해결하시고 혹시 뭐 우리 백승아 전 대표님은 네. 저는 이제 교사 정치 기본권 이것만큼은 제 임기 내 꼭 해결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저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네. 정당 가입 못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꼭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직무 밖 근무 시간 외에 정치 기본권
획득. 왜냐하면 근무 시간 외에도 어디 SNS나 이런데 정치인 SNS 좋아요, 이렇게 선거기간 그런 걸 못 눌러요. 기사 퍼가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좋아요를 못 눌러요? 그 지속적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기간에 그래요? 하면. 네. 아 그래서 백전백승 채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SNS에 와서 하트 누르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진짜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심각한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 네. 그두 번째가 정당 가입하고 후원금 내는 거, 그거 가능하게 해주라. 인간인데 시민인데 교사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3단계 마지막은 저는 사표 내고 왔거든요. 저 테러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다시 학교를 못 그래, 돌아가요. 못 돌아가. 나이도 젊은데. 네, 아직 이제 40인데 그럼 5선 해야 돼. 5선. 해주실 거죠? 근데 이제 휴직하고 출마하고 또 임기 마치면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 만들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22대 국회 때 꼭 하고 싶은 거. 싫어요. 당 대표. 저는 정권 교체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야 지금 이 방송이 몇 번째 시리즈인데 이제서야 그 질문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둘이 당선자를 케어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계속 참았어. 못 참겠어. 나한테도 물어봐줘. 22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정권 교체. 아 오케이. 네. 아, 정권 알겠습니다.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 맞죠. 네. 필생의 과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22대는 반드시 네. 정상적인 대선으로 가도 대선이 걸려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가져와라. 무조건. 네. 22대 국회 임기 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최종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년 너무 길잖아요. 3년은 너무 긴가? 그러니까 지금 3일도 못 찾겠다고 난리인데. 자, 여러분들 먹시고 요즘에 보니까 오늘 그 초선들 행동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막 천막농성하고 용산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농성부터 배운다고 보수 언론이 까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희 둘 다 오늘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봤어요. 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들 이야기에 의하면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내일이죠. 14일이냐 21일이냐인데 분위기는 21일로 모아지는 것 같고 20일이 마지막 날이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미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막판에 고심하는 척 뭐 하는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미리 해서 긴장을 미리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고, 미리 매를 맞을 필요도 없고, 목에 차서 하겠죠. 근데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아주 확정 사항은 아닌데 거부권 행사한 후냐 전이냐일 수 있는데 대규모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안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정치적으로만 따지면은 통과되던 문제, 통과 안 되던 문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어느 쪽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사실 꽃놀이패에 가까울 정도인데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약 재투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국회에 다시 못 들어가는 55명이 출석을 26명만 안 하면 통과. 이게 3분의 2만 채우면 되니까 과반에 3분의 2만 채우면 되고. 그중 거기서 17명인가 8명인가 또 이탈하면 또 통과. 그 사이에 내가 이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부터 전국은 요동치면서 22대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보통 레임덕 임기 말 때 오는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져요.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건 유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마다 단독 경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정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자제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속보 경쟁, 특종 경쟁, 단독 경쟁으로 가버리거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유리턱 정권이 됐어요. 지금 뭐 하나가 삐끗하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사 하나하나가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여지책.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장 바꾸고 그리고 그 전에 민정수석, 왕수석 하나 앉혔고, 그러니까 그게 국민 앞에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소수 몇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상태예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우리한테 백발석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김건희 소환한다 어쩐다 할 때 저 쇼하는 거 아니냐,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시각이 있지만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검찰총장이 지방 순시하고 있는 중에 인사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일정을 잘못하고 올라오고, 어떤 기사는 지금 사표 낼까 말까 고민 중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권 말기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측근들의 능력을 봐서 이거를 잘 막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제가 그냥 한마디 한 거거든요. 무슨 멍게를 보자 왜 소주 한 병 생각나냐, 거기 그거 그 말하러 갔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굳이 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폄훼한다 뭐 이러면서 청년 사장 격려도 못하냐, 누가 격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가게의 매출이 올랐으니 기쁜 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디올백 매출 올리려고 디올백 받았냐? 당연히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잖아. 대파 매출을 올리려고 대파 한 단 875원 얘기했냐?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또 더 맞는 거야. 그 열받는 거는 그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민생 살피러 갔잖아요. 뭐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거기서 뭔가 위로도 좀 하고 요 느낌이 돼야 되는데 건들건들하고 가면서 싱싱해? 이걸로 소주 한 잔 딱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그럼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홉 건의 거부권 행사 이미 행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전례 없는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 19년 동안 5건 행사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 7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 정부에서 1건도 없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에서 소위 민주화된 87년 이후에 이렇게 거부권이 남발된 경우는 처음에 이게 과연 민주정부냐 독재정부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위헌적 정치행위다. 왜? 상권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러니까 국회 입법권은 국회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사실은 그게 공포돼서 시행되는 게 순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 법안이 공포될지 또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지 이거를 노심초사 걱정해야 되는 희한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헌법상에서.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이러이런 사유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 특검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거는 기존의 선례하고도 맞지 않지만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 행사 사유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반하는 그렇죠. 위헌적 정치행위다.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에 대해서 막 발길질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또 협치를 하자는 거야.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너 왜 안 웃어? 그렇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본인은 협박해도 되고, 그리고 야당은 고분고분 협치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국민들을 대의하는 그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무게감이 있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본인은 하늘 위에 있는 왕이고 국민들은 다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를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다.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본인도 한 이야기고. 그렇지.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말 잘했어. 네, 그러니까 뭐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자기 말에 갇혀갖고 윤석열,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야, 최병 특검이 그렇고요. 비슷한 맥락이죠. 주가 조작 수사. 또 기자회견할 때 거짓말을 해버렸죠. 문재인 정부 때 털었는데 안 나왔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 수사권 수장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 지난 정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난 검찰총장 때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인사권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고 포진해 있는 게 다 친윤 검사들인데 유일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보면 왕따 돼가지고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안 움직이니까요. 네. 만들어 놓고 다 털었다. 그 말 자체로 어마어마한 저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 기만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허위 사실 공표죠. 네. 야, 그 이거 있죠 지금 사실 주가 조작 수사에 비하면 사실 사이즈는 좀 작은데 디올백 수수 언제 알았냐. 사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윤석열이 알았다면 바로 즉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 의무가 있죠. 알고도 신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김건희가 윤석열을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처벌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수사를 못할지라도 어쨌든 임기 끝나면 공소시효는 다 살아 있는 거고 네. 임기 마치자마자 여러 건의 수사를 당해야 될 것 같고 불려다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예상한 게 하나 있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저런 이야기들이 수백 군데서 터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요소상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법. 차라리 양국관리법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나름대로 그거 뭐 못하는데 윤석열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아니라고 싶으면 우리 정권의 컨셉이 아니니까 네. 못 받아 이거하고 다르게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색하죠. 네. 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최재형 목사 불려가는 거 보니까 당당하시더구만요. 명을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 대통령실에서 했던 말에 대한 그 미련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 하나만 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백승호 당선자님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국회 들어가는 거. 일단 교사들은 정치를 살면서 이제 배제해놓고 살다가 이제 전 직업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니 이렇게 특검을 거부한 사례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거부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건 민심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맞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막혔던 거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어떻게 범법 행위를 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요 네. 쪼면은 백이니까요. 좀 더 컸으면. 컸으면. 근데 그 정도 말한 것도 네. 굉장히 용기를 낸 걸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뭐 이렇게 선물이다. 그래서 뭐 기록 대통령 기록물이다. 보관 중이다. 이런 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어불성설 저런 걸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이제 정치에서 배제돼 있던 사람이 이제 막 입문해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대통령이 그렇죠. 말을 하니까 이런 게 정치인가?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그 집단지성 이야기처럼 국민들은 압니다.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부정평가가 70이 넘습니다. 70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 아니에요? 이게 이제 2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탄핵 단계거든요. 19%, 18%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데 박근혜 탄핵 전야의 지지율 비슷한 양상이거든 지금. 박근혜 때 25, 윤석열 24. 저 났습니다. 참 그러니까 결정적인 뭐 하나만 빡 터지는다는 그게 예상이 가능한 최혜병 특검 거부권으로 촉발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최근에 오늘부터 SBS까지 뛰어들었는데요. KBS는 아직도 손 안 대고 있어요. 최혜병 관련해서. MBC, JTBC 열심히 합니다. SBS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이슈를 갖고 단독 경쟁을 하기 시작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범인 윤석열 같은데 하는 상황에 거부권 딱 행사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총선 전에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윤석열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또 윤석열 했는데 네. 총선 결과를 보고도 또 거부권 행사해 무려 10번째. 그러면 저는 길거리에 국민들 쏟아질 거라고. 지금 조짐이 조중동도 균열이 생겼어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 목적은 달라도 의도는 달라도 그렇게 됐고 또 이 최혜병 특검 가지고 이게 이제 특정 경쟁이 시작되면 태블릿 PC 이후에 JTBC가 태블릿 딱 특정 터트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막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전야제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어서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막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쪽에서 텀을 두면 계속 이상하게 말장난, 거짓말, 공작 들어오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전사위에 대해서 거의 그 가족들한테 스토킹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올려요. 이건 태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훨씬 더 측근을 중앙지검장에 딱 앉혀요. 그럼 민주당에서 계속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숨겨진 1인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원석, 송경호 등등도 다 친윤 그룹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아,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꾸 이제 이게 이런 선클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스스로 고립 자초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선거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여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 송경호를 부산 고검장으로 보내면서 승진이래요.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부산 고검장 하면 승진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승진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훨씬 더 위치가 파워가. 검찰 2인자 네. 느낌 나잖아요.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몰리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정권 말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초선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봄이 없이 바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정권 위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임도 과정 없이 바로 대두덕으로 뭔 말 하려고 그러시는 게 바로 대두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이 초선이잖아요. 네. 민주당의 이번 초선이 71명이라고 하대요. 71명. 그래요. 근데 옛날에 4년 전에 전철이 있습니다. 더민초라고 있었어요. 그때 80명이었어요. 초선이. 근데 초선들이 패기 넘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거예요. 초선들이 막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기억들 나시죠? 야 이게 20년심인지 몰라도 오늘 최고의 당무위 끝나고 그 이제 참석한 박지혜, 황정아 두 분 앉혀놓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더민초 얘기. 더민초를 만들고 활동하는데 초선이면 좀 박력이 있고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자기 세력화해서 그걸 뭐 이용해서 실제로 최고에 나왔다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더민초 하다가 이번에 총선 떨어졌죠. 총선 떨어졌죠. 그분 있죠. 그런데 이걸 마치 뭘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거기 모였으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괜히 뭐 초선 오적 뭐 이런 누명이나 쓰고 그래서 초선들이 모였으면 초선답게라는 말은 좀 용기 있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좀 삼선 사선들은 실수하면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초선은 거기에 좀 자유롭거든. 초선이니까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미국 그 프로야구 있잖아요. 오타니도 5할을 못 넘어요. 4할 정도 되더구만. 10개 던져가지고 한 3개 맞추면 되는 거야. 막 그리고 던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 근데 마치 뭐 그냥 공 하나만 난 던질 거야. 하나만 칠 거야. 그래서 100% 타율을 기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좀 실수하고 좀 거칠면 어때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 총선이 유튜브 선거라는 데 사람들이 이견이 없어요. 일반 기성 언론보다 더 진영 내에서 힘을 발휘했다 이런 건데 4년 전에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4년 전에도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저한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좀 심심해서 불편도 1번이네. 이거 내 유튜브 많이 올렸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총 구독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하고 세봤어요. 그러니까 5만 이하는 제가 안 셌어요. 2,200만이더구만. 그래요? 토탈 조회수가. 쇼츠. 총선 기간 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 지원 인쇄 갔을 때도 사람들이 이것도 일본이래 막 하더라고.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어렵게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찍어준 거 그냥 제가 잘라가지고 1분 이내로 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의정 활동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기자회견할 때 각 채널들이 중계를 하잖아요. KBS는 1,000명 이하가 실방 숫자였고 MBC는 몇만이 보고 있고 그 집단지성은 놀라운 거다. 거기서 이제 막 특화돼 있는 백승화 대표의 지방 유세 다 중계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4년 전에 초선들과는 완전 다른 모습 보일 거다.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초선들이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기성방송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김호준 뉴스공장 통시 접속이 20만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100만을 넘겨요. 오늘인가 어제 봤더니 그 매불쇼도 8, 9만 가더구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뭐 다른 뭐 SBS나 이런 방송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튜브 조회수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선거 때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 때리기 바빴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저 비선 무슨 실세 뭐 출마자들 면접 보는 유튜브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채널이 KBS보다는 더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직원이 뭐 4,000명인가 5,000명 막 그렇게 하는데 아, 뭐 100만도 안 되는 채널이 뭘 전빵이지 뭐. 여기 몇 명입니까? 채널 전 직원이 3명 아니야? 네. 아니, 뭐 패널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되죠. 그래요? 아니, 가성비 엄청나잖아. 알겠습니다. 가성비는 최고지. 자, 어쨌건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빌드업을 잘해야 돼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21일 날 행사한다고 하면 그 전에 못하게 막는 빌드업을 엄청 해놔야 거부권 행사할 때 파워가 더 세지는 거여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히딩크의 축구가 압박 축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구장에서는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방위적 압박. 그래서 숨 돌릴 틈 없이 시작하자마자 그 전부터 거칠게 전방위적으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레드카드 당하고 막 페널티킥 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지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진짜 제발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최수근 상병이나 가족이나 이런 그 당사자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전체 국민들의 심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 당시 사건의 진상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번에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맞아요, 반복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 잘못된 행태들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시켜 놔야 다음에 이런 일들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는 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아마 내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도 국무회의가 있을 텐데 내일은 아마 그런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1일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저희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좀 싸워 나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사실상 재의결 절차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는 조금은 그래도 뭐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싸움을 또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 차원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야당 전체의 연대 또는 전체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많은 압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요 우리가 지나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안 했는가에 대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이게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직무유기. 김건희 수사를 왜 안 했는지
그것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왜 안 했는지 플러스 왜 못하게 됐는지 누가 영향력을 그렇죠. 행사했는지 그게 누구인지 그 자가 짚고 범인이네요. 나면. 그거까지 다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특검의 역할이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일종의 조작 사건 다 특검하겠다. 이 흐름으로 가요.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윤석열이 받아들일 가능성 하나 있다 그러죠. 한동훈 종합특검. 한동훈 특검은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재밌는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댓글창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요. 자 비나이다님 감사하고요. 자연수 프렌치 도우와 펄루비님 감사하고 KSJJ님 감사합니다. 자연인 진아님 이재명 대표님 연임에 대찬성하신 정청래 의원님 역시 큰 정치인이십니다. 머리가 크세요. 자 최고이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제재나라님 김현진님 BK 도님 강강술래님 그냥 잘 좀 합시다. 사랑한다 민주당. 이분은 내가 보기 한잔했어. 싱싱한 멍게를 보고 괜찮아요. 우리는 서민들이 괜찮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강강술래님 크크 아마도 50개월은 넘은 듯한데 번호 변경으로 22개월은 이건 이제 멤버십 이야기 하셨고요. 오늘 이제 총선 이후에 새날 멤버십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도와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신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 각오 하시고 싶은 이야기 개인당 1시간씩 드리겠습니다. 앞 카메라 보시면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랑 원주 중앙시장에 유세를 갔을 때인데 그때 최상병의 마지막 손을 잡고 있던 그 해병의 어머님께서 울면서 제발 좀 진실 좀 밝혀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지켜보던 원주 시민들, 강원도민들 그 민심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진짜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민심의 준엄한 뜻을 받아들고 선봉에 서서 꼭 윤석열 정권 심판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역시 바로 정치인화 됐어. 그러니까요. 적응력 짱이네. 교사에서 정치인으로. 네. 자 우리 이용우 당선자님. 예. 그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제가 노동이라는 의제 가지고 거리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정치 당선돼서 국회에서 또 윤석열 정부와 최선봉에서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좀 실천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최혜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말씀 주신 초선 당선인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좀 날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또 초선의 맛이니까 그 에너제틱하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고요. 우리 정청래 수석님 또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지도해 주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원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16일 날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있어요. 알고 있죠. 제가 또 거기 교사로 나갑니다. 티처. 네. 정티처. 강의를 하는데 30분만 하래가지고 지금 너무 어려울 이건 한 번에 8시간 4시간 막 4시간 8시간 한 거는 지금 30분에 줄여서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래요. 시간을 정청래한테 30분만 줘요. 4시간은 줘야지. 근데 이재명 대표도 10분이더라고요. 아유, 맛있었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사실은 그렇게 큰 고민 없이 크게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막 하는데 어떻게 하면 30분 동안에 이 슬기로운 의정 생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힌트가 좀 됐어요. 네. 오늘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요 황정아 당선자, 김용만 당선자, 그 다음 주에는 이성윤 당선자, 임광현 당선자 뒤로 쭉 더 보충이 됐더라고요. 리스트업이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내가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래요? 두 분만 나오고.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럼. 딴 사람? 딴 사람 보내면 되지. 최고위원급 해야 돼요. 최고위원급 전 공동대표. 원내대표도 괜찮아. 네. 제가 만약에 못 나오면 네. 대타를 하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이 방송 제목은 민주당 역사에 가장 길 남을 방송입니다. 제목 자체가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이 방송이요.
이재명 대표 저희 지도부 전당대회 이전에 만들어진 그때부터 방송했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그렇죠. 환골탈퇴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된 정당 이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20년 정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예전에는 그랬었어 이런 게 너무 많아. 자, 이게 다 정청래 덕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닙니다. 레임덕입니다. 자, 당원이 최고다 87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